주일 대사가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지금 가시는 분은 더 한 분입니다. 아. 더 역친일적인 분. 아. 아베를 가장 존경해서 네. 연구실에 아베 사진을 네? 넣고 아베 있었고요. 사진이 그래요? 있다고요? 강제 노동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외교부는 쭉 읽으면 강제노동. 인지할 수 있다. 강제 노동으로 이 해석이 네, 가능하다. 해석 아. 가능. 좀 고생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 특히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고생했다. 아.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우리 혼자 못하잖아요. 네. 결국 민주당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같이 하고요. 민주당 내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는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외교, 이 정치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지금 이슈가 좀 바깥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날인가요? 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요, 좋은데 너무 한 당에만 쏠리나 걱정이 좀 돼서. 네, 전문가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준영 의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고요. 정영진은 이승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 뭘 또 내가 왜? 우리 당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뭘 무시합니까? 99.9입니다.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뉴스로 좀 약간 단신처럼 몇 번 다루긴 네, 했는데 네. 제대로 깊이 있게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네. 사도광산 이야기. 네네. 예,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유네스코에 뭐 저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데 우리가 찬성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네, 네. 그 찬성을 왜 한 했나? 거예요? 네. 다들 거기부터 질문 뭘 시작되는데요. 크게 좀 받으셨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 2015년에 군함도 사건하고 유사합니다. 군함도도 유네스코를 등재했고 그때는 한국인의 강제 노동에 관해서 차후에 네. 집어넣겠다는 약속 외상이죠. 네, 네, 네. 외상으로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지키지를 않았어요. 네. 예. 그 약속 언제 한 거라고요? 2015년입니다. 2015년? 네.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도광산도 비슷하게 강제 노동이 이제 80% 광산에 80%가 우리 노동자였고요. 강제 한 징용 계신 분들. 1,5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외상이 안 된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군함도를 포함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않으면 이거 사도광산 안 한다는 게 상식적인 접근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를 지금 정부는 이제 받아냈다고 하는데 보면 네. 이게 좀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냈다는 거예요? 강제노 이제 변기를 했다는 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기를 했으니까 사도광산에? 약속이 아니라 사도광산에 네. 그 인지를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다른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강제 노동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 근데 대통령실은 뭐냐 외교부는 쭉 읽으면 강제노동. 인지할 수 있다. 강제 노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해할 수 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네, 해석 가능. 좀 고생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고생했다. 아. 그 왜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강제 노동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네. 스가 때 2021년에 일본은 강제 노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아하. 그걸 이제 한국에 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일본은 지금 역사 전쟁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 일본의 우파 정부는 자기들의 식민지 사실이 강제나 착취가 아니고 네. 근대화시켰다는 선진화, 예, 근대화. 선진화시켰다는 게 이제 지금 그 일본 정부이고 자발적으로 와서 일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좀 고생스러웠다. 그때 그때 우리 대통령이 2022년에 가서 일본에서 화해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유감을 표명했지 강제노동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21년부터.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내기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한국이 거의 결정하도록 마련했어요. 뭐냐면 한국만 오케이 하면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이 구도는 뭐냐면 일본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네네네. 하는 구도였는데 네. 제가 이걸 파기 시작한 게 지난 4월입니다. 네.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한국 대사 윤덕민 대사께서 니가다 현을 이 사도광산이 포함되어 있는 현입니다. 네네네. 방문해가지고 네. 거기에 현지의 지역 신문에 의하면 네. 우리가 꼭 사도광산 등재를 반대하지 않는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 이런 출구를 마련해 주는 듯한 발언을 굉장히 했어요. 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말은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협상이 들어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요. 네.
제가 그 주변 박물관을 다 찾아보면 두 가지 중요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두 가지 서시설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당연히 갱도겠죠. 네. 갱도 앞에 이렇게 시설물을 두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제 실물 전시를 해놓은 본관 박물관에도 네. 아니고요. 거기서 2km 떨어진 향토 박물관. 원래 그 니카다에서 썼던 향토 박물관이 2km 바깥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아까 그 강제동원도 안 들어있는 유감 표명이 아.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네.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바뀝니다. 향토박물관은 그 범위는 아니고 범위 아니에요. 등재 범위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알리바이성으로 그냥 거기다가 아니, 광산 쓴 거고, 예. 뻔히 저 갱도 있고 그 갱도에다 앞에 하든지 네. 건물도 있는데 본관에 하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아.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강제동원이라는 말 적시 못했고 네. 이상한 네, 구석에 그마저도- 처박혀 있는 향토박물관에 가 있다. 음. 거기에 보면요 전부 인쇄물로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게 더 그러면 붙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가 있어요. 유물이 하나가 있는데 네. 조선인 노동자가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도시락통이 나무 도시락통 한 개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주차장도 20대 정도밖에 못 세우고요. 네. 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사도광산은 일본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여기가 네. 이미 에도시 때부터 이것을 아주 그 기술을 사용해서 화폐를 주재할 정도의 자기의 역사적 유물인데 그래서 원래는 뒷부분 빼고 네. 에도 시대 때의 광산만 표기하려고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에 명도 있지만 암도 있다.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빼버리기 한 거를 우리가 했고 외교부나 대통령실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군함도 때는 약속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현찰로 받았는데 그 현찰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거 이거를 누가 먼저 제의했습니까? 그 일본 신문에서는 이거 한국 측이 먼저 협력 안건으로 협의해 온 겁니다라고 또 보도가 된 게 있어서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것도 싫은 거예요. 예. 강제 노동이란 말을 안 써도 그 엮는 걸 싫으니까 한국이 제안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금광에는 아무것도 그 흐린 역사나 나쁜 역사를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공방이 있는 탓은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야 있을 수는 있을지. 있겠지만. 근데 네. 제가 네. 아까 말한 4월부터 네. 이 움직임이 네. 한국이 오히려 이를 마련해 준 거 아니냐 타협안을 네. 오히려 우리가 일본한테 굉장히 요구할 수 있는 이 칼자루를 쥐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린 뭐 받은 거 없냐? 뭘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얘기하듯이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표시했다. 그건 너무 아니 뭔가 다른 이면에 합의가 있지 않을까요? 설마 이게 우리한테 굳이 이제 해야 될 의미도 없고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허락해 주면서 너무 이상하죠. 아무것도 근데 안 받았다는 지금까지 게. 보면 네네. 결국 반잔을 채우지 않는 일본이잖아요. 우리는 네. 계속 일본한테 선의를 베푸는데 계속 일본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몽해물은 빨리 없애고 지나가는 게 좋다는 게 그러니까 이 일본 아까 말한 지금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네네.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잖아요. 이 뉴라이트가 바로 종족주의란 말도 하고 근대화에 네. 그 일본 정부의 우익 정부와 상당히 세계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생각이 뭘 받았겠죠 설마. 받은 걸 뭐 그러니까 뭐 추측할 수 있는 게 네. 뭐가 있어요. 뭐 아니 제가 라인 사태 얘기했다가 지탄을 받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럴 일단 리가 받았습니다. 예? 그 시다 형님이 그 예. 오므라이스가 맛있게. 아 오므라이스 받으셨어요? 오므라이스 값이 맛집입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계속 맛있어. 할부로 내고 있는 그런 기분. 생맥에다가. 갖고 이럴 수는 있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정확한 건 없는데 어쨌든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더 가져가기 위한 뭐 우리 그런 정부의 거, 성이다 예, 이렇게 예, 뭐 보- 그렇게 보는 보는데 건가요? 그렇게 너무 굴욕적이고 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문제. 그럼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본관으로 옮기든지 네.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차후에 가능할까? 근데 일본 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네. 한국이 먼저 줬는데 네. 일본이 이미 등재됐는데 양보할 리가? 없죠. 없겠죠. 네. 했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외통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 따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했는데 지금 외통위의 예. 위원장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이 예. 문제 자체를? 예, 국방위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요. 네. 외통위는 딱 한 번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여태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예, 그거 한 번도 약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냥 상견례 수준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사위랑 과방위는 아까 매일매일 말씀하신 정치 아니 출마하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슈가 네. 이렇게 많은데 아니, 국방이 독도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사도광산을 지금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주일 대사가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지금 네, 바뀌는데. 윤동빈 네. 대사가 오면 그걸 붙들고 얘기를 좀 하시죠. 근데 지금 가시는 분은 더 한 분입니다. 아하. 더한 분. 더 일친일적인 분인데 아, G18라고 표현. 진입합니다. 아 친일파입니다. 예, 아베를 가장 존경해서 아. 연구실에 아베 사진을 네? 넣고 아베 있었고요. 사진이 그래요? 있다고요? 예, 제가 뭐 잘 알기 때문에 예. 한때는 아니, 친구였습니다. 외교관에 같이 계셨던 건가요? 외교하고 같이 동시에는 아는데 네. 저랑 나이도 같고 해서 네. 저랑 뭐 친구라고 해도죠. 아니, 근데 세계관은 달라도. 아 잠깐 사무실에 아베 사진이 있다고요? 예, 아베 신조 에이. 연구실에 아 그 옆에 다른 사람도 막 자기랑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악수한 10명. 사진이죠. 아 그리고 본인과 악수한 사진. 낙가소네 네. 낙가소네 상이라는 걸 받는 이 낙가소네는 상은 뭐냐면 네. 일본의 그 신아시아주의 소위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에 네,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명만 받았습니다. 누구? 박철희 지금 신임 대사, 네, 네. 그다음에 김태효 차관, 아. 자 1차장, 네. 그리고 이신화 고대 교수이고요. 아. 그분은 북한 인권 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일본의 우익과 상당히 세계관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낙가소네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낙가소네? 네, 일본의 군국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요. 낙가소네 야스히로 1980년대. 네. 네. 야 그래요. 사진을 근데 그렇게 걸어놓긴 조금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것만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찍은 그럼 사진. 자기가 뭐 얘기하면 자기 사진하고 뭐 제가 악수하는 사진이니까. 그분이 이제 저 일본 국립외교원에 계시다가 이제 네, 일본 맞습니다. 회사 가면 네.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계속 저는 오히려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이견이 거의 없겠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은 3년이 너무 짧다 그러는데 지금 네. 일본 정부는 3년이 너무 우린 길다고 우리가 하는데. 너무 길다 바뀌었네요. 아. 일본은 너무 짧다. 아. 확실하게 얻어낼 거 다 얻어내야 된다.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지지 세력이 일본이라는 이야기도 확실히 네. 일본 분위기는 좋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실제로 산케신문이 이번에 네. 유네스코 등재에 네. 윤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맙소사야. 실제로 그렇게 사설 썼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일본. 정론지만 다룹니다. 성격이 안 다룹니다. 네, 아이고야. 요 사도광산은 어쨌든 그 외통이 열리면 네, 그래서 좀 네.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따지실 거라고 근데,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미국 대선 얘기가 있을 네, 텐데 네, 네. 이제 오시기 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가 이제 맞붙게 됐는데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돈이 엄청 모인다면서요 지금. 네, 그 돈이 엄청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번 판세를 어쩌면 민주당 쪽으로 강력하게 베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네. 여전히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후보 교체 효과, 뭐 네. 컨벤션 효과처럼 그리고 다들 이쪽에서 걱정을 했잖아요. 네. 바이든의 재선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로 그만둬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것도 타이밍이 민주당 전체 전당대회 하기 직전이라는 네. 최고의 타이밍이 됐기 아. 때문에 네. 좀 열광을 하고 어떻게든 돼야 된다. 음. 거의 패배가 확실시됐던 거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몰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이런 분석에 대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좀 준영, 땡큐. 땡큐. I love 조국 혁신당. 준영 김 땡큐. 사랑해요 준영. 구독 좋아요 장르만요. 네, 이도 JTBC 땡큐. 네. 우리 요즘 저 트럼프도 성대모사 연습하고 있거든요. I hate Harris. 땡큐. 좀 비슷한데요. 그죠?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네, 해리스 영어가 안 됐어요 문제인데. 영어 어려워요. 준영 땡큐. I love 김치. 예. 근데 해리스는 사실 원래 되게 좀 비호감도가 높았던 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변에도 세평도 그렇게 좋지 그쵸? 않고요. 야, 그래갖고 야, 어떻게 또 되네 또 근데. 근데 가능성은 좀 어딜 더 높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와 조금 더 해리스 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 좀 보고요. 네.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아직은 꾸준하게 이제 문제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미국이 달라지는 6개에서 7개쯤 네. 되는데 네. 우리가 힐러리 떨어졌을 때 그 러스트 벨트지 동북부 네. 위스콘신 뭐 펜실베니아 네. 이런 주들입니다. 거기에서 꾸준히 아직 트럼프가 트럼프가. 조금 높고요. 네.
거기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니까 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는 뭐 트럼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벤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러스트벨트. 벤스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대통령 후보. 네. 그래서 그 벤스가 만약에 사람들 어쨌든 이제 러스트벨트 부통령이라는 거는 출신이니까. 조금 그렇죠. 대통령이 없는 이미지 하고는 부족한 총 이미지를 맞았던데 좀. 총 맞았던 데가 또 펜실베니아. 네네네네. 그 러스트벨트 중에 가장 선거인단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때는 러스트벨트인데 네. 그러니까 이 저 바이든이 아주 결심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게 대부분 첨단 산업이에요. 배터리나 또는 반도체.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도가 있냐면 네. 꿀뚝 산업의 러스트벨트 사람들, 자동차, 조선, 네. 기계 이런 쇠락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자극합니다 또. 그 내부에서 이 러스트벨트에서 그래서 그래요? 지금 거기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해서 오히려 첨단 산업과 또 꿀뚝 산업의 노동자들을 지금 선동할 겁니다. 오하이오. 출신이라고. 네, 오하이오. 예.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이 막 공장 짓고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보조금 안 준다고 안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한 네, 거. 네. 이거 아주 그냥 공장 짓기 시작한데 이런 얘기 들리면 아주 그러니까 네. 미쳐버립니다. 사실 예. 바이든한테 우리가 하면서 사실 이것도 지금 사도강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거의 1,000억 달러, 133조를 우리가 이제 140조쯤 되죠. 네네. 140조를 우리가 투자했고 지금 반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그때 걸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보조금을 네. 우리가 여기 좀 투자하는데 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이 취급해 주라. 생산할 때까지 네. 그거를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는데 못 받아냈거든요. 그때 바이든의 얘기가 뭐냐면 빨리 주면 네. 생산하면 주겠다고 네, 약속했는데 네, 네, 이제 네. 트럼프가 되면 네. 그것도 안 줘. 아. 라 할 가능성이 실제로 안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더 연속성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아. 그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액트거든요. 네. IRA 액트이기 네, 때문에 네. 과연 바꿀 수 있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봐요.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미국 반도체만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IRA 자체는 그럴 것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우회하는 방 시행령으로 본법을 바꾸는 네. 그 아. 유명한 네. 배터리 유행입니다. 치트키.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도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네. 그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사실 미국 가서 공장 짓지. 웬만하면 맞습니다. 미국 가서 공장 질 일이 없는데. 사실 이 보조금 1,000만 원은 예. 1,000만 원이 넘거든요. 7,500불이면 예. 이 1,000만 원은 자유무역 사상에서 가장 위반하는 엄청난 거액의 보조금. 근데 그걸 또 안 주려고 그래. 아, 나 진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결국 우리에게 산업적으로 그래도 유리한 건 아마도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네. 이쪽이잖아요. 안보 쪽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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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한미일을 계속 만들어냈고 이것을 이제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동맹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동맹이라고 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를 네. 통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역진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네. 역진이 불가능하려면 조약을 가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조약이 통과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예. 하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면 뭐 미군 철군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지금까지 한미를 해놓은 거 다 뒤집으시. 예, 흔들어 버릴 겁니다. 아, 그러면 또 복잡해지네. 그다음에 북한 문제. 네. 이 지금 공언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가 되면 사실 김정은하고 아주 좋다 우리는. 네, 네. 그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와 친하면 좋다. 그다음에 뉴욕 양키스 와가지고 네. 그 야구 관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이런 친근함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노이에서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턴 때문이다. 아.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전 내어컨 아, 볼턴 맞아, 때문이라고 맞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네. 북한에 다시 손 내밀 것은 분명해 보여요. 트럼프가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아예 없거든요. 네, 네, 예. 네. 외교 정책의 아젠다에 저는 할 거라고 봐요. 해서 뭐해요, 근데? 근데 북한이 네. 호락호락 손잡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한번 속았. 하노이에서 엄청 뒤통수를 네. 맞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아니 그 북한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가장 원했던 게 노벨상이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네.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다 북한하고 이거 하면. 예.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도 그런 방향에 갈 거고 더 이상의 재선이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일 텐데 아. 북한이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똑같이 현찰 내놔라. 약속 말고 아까 사도강선 뒤집어진 네, 네. 것처럼. 근데 그 약속이 굉장히 이 엄청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뭐냐면 북한이 핵을 하기 전에도 미국이 보상해라. 아. 경제 제재 없애고 풀어라. 네. 그다음에 뭐 수교 종전선언 다 내놓으라 하는 거를 과연 트럼프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도는 할 텐데 성공은 장담하지 못한다. 아, 근데 이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이랑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손잡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이 한번 개입이 할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그래서 너무 거잖아요. 웃긴 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 완전 저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되기를 원해요. 아, 왼쪽에 있는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은 아까 말했어요 북한 북한과의 해결. 아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핵무장 하고 싶어서 트럼프가 등장하면 핵무장 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그 모두가 날 원해. Everybody loves me. Thank you, Korea. 근데 땡큐. 둘 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되는 아, 가능성 그래요. 높지 않습니다. 아, 우리 조국 신당은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당론을 정한 바 없습니다. 당론은 없고요. 자, 하여튼 미국 대통령 이슈도 좀 살펴봤고 확실히 우리 전문가랑 있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예, 의원님 오시니까 좋네요. 네, 네. 궁금증 다 오늘 해소하고 예, 갑니다. 요 중동도 한번 좀 해결하고 아, 갈까요? 네, 그러면 수미테리는 하나만. 아 수미테리. 네, 네, 이거는 도대체 너무 이상하죠. 왜 공개가 제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엄청 타이밍에? 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저는 이제 핵무장론이 계속 한국에서 나오고 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계속 그 중에 핵무장이나 핵공유에 대한 얘기를 자꾸 선을 넘는 거에 대한 저는 미국의 경고다? 경고장이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말대로라면 네. 문재인 정부 때 터뜨려야 맞죠. 네, 한미 네, 동맹을 흔드니까 경고하는. 지금처럼 한미일 다 들어주고 전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왜 여기에 지금 11년 묵은 이 수미테를 터뜨렸을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항상 한국에서 선을 넘을 때보다 미국이 아니다. 핵무장 절대로 안 했다. 핵공유도 아니다. 이런 걸 계속했던 걸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네.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네. 그 부분이다. 아, 그러니까 미국 혹시 예. 입장에서는 수미테리를 한국의 어떤 간첩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또 예. 잠깐 좀 잊으신 분들도 네, 계실 테니까 네. 이 수미테리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 일하던 예. 한국계 CIA였습니다. 미국인인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뭐 정보를 계속 뭘 줬다 그래서 간첩 혐의로 아마 이 사람을 잡아서 우리 정보 당국이랑 그 수미테리가 뭐 무슨 백이며 그렇죠. 뭐 비싼 예, 음식들 37,000불 하고요. 사실 네. 11년간 37,000불 하고 뭐 물론 부적절한데요. 네. 이분은 은퇴한 지 예. 벌써 11년이 된 분이고 네. 저도 수십 번 만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계속 그 토론을 간첩 하면서 아닙니까 혹시? 의원님이요? 아, 이중 간첩. 반대쪽이라. 왜냐하면 네. 이분은 이미 은퇴를 해서 네. 한국 전문가, 북한 전문가로 아는 아, 세미나에서 아, 만난 그래요? 말씀하시죠. 한국어 잘하십니까? 따로 만난 게 아니라 세미나에서 네, 공개 네, 토론을 네, 한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남편이 또 역사학자예요. 아. 계속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아, 칼럼도 그래서 쓰고 제가 의심한 그랬죠. 칼럼도 어. 쓰고. 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그냥 네. 경고를 좀 하는 거다. 니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욕심내지 말아라. 지금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네. 정박이라고 현직 국무부 한국 담당이 있습니다. 부차관보입니다. 네네네. 정박. 박정희죠. 우리는 네, 우리 네. 식으로는 박정희. 정박. 아, 네, 네네. 정박인데 이분도 비슷한 시기에 7월 5일 날 네. 사표 냈습니다. 어. 그리고 수미테레의 기소장에 네. 이 사람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지금 국무부 고위관리가 수미테레가 나 잘한다 박정 이거를 흘린 거에 대한 기소장이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래. 이거는 본인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잘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표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한국계를 날리면서 미국이 무슨 뭘 경고할 것까 이렇게 한미 동맹이 한국이 거의 공고하고 추종하다시피 안정적인. 하는데 그거는 핵밖에 없다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아 역시 전문가시네. 네. 그럼 정박 씨도 약간 간첩입니까? 그러니까 간첩이 거기는 아니다. 수미테리가 그 사람을 계속 파는 거죠. 아니 정박 씨하고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아 그. 아니, 그거는- 그 여기까지 일당백도 아니 그러면- 모릅니다. 지금 네. 시청자들이 네. 몰라가지고. 그 정박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른 정박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네. 왜냐면 타이밍도 이상하고. 예, 사람 갑자기 뭐 그리고 백 받은 거 이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파라라는 법이지 간첩법이 아닙니다. 게 그러니까 아,
외국에서 로비를 할 때는 예. 네, 그 등록하고 등록해야 되는데 해라. 근데 실제로 기소장을 보면 거의 정보를 팔아넘긴 간첩 혐의처럼 네네네네. 기소는 돼 있어. 근데 법을 건 거는 FARA라는 법입니다. 아, 그래요? FARA를.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뭘 했으면 한국 정부에 미국 정보 당국이 뭐 야 이런 사람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그냥 비밀리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너무 주간지 폭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막 사진 막 네. CCTV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러니까 이건 망신주기고 네. 이건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정보의 접근권을 갖고 있는 분도 네네네네. 아니에요. 이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둔 지도 오래됐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국정원이랑 일을 같이 하기도 한 거잖아요. 의뢰를 받고. 근데 이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예를 들어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 피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구 막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찍히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원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측으로 보면 한미 동맹을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한미 동맹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우리는 오히려 항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건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이 없나 이 건에 대해서? 아니 우리 도청 받았을 때도 네. 또 미국이 다 좋은 뜻으로 우리를 도청했을 거라고 김태호 우리 일차 아니 친구 사이에 무슨 도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저런 믿고 식으로 있었습니까? 예. 정부로?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미테리까지 좀 네, 살펴봤고요. 네. 블랙 이제 요원도 한번 블랙 가는 요원 김에. 네. 그래요. 블랙 요원 네. 한번 갑시다. 예. 블랙 요원이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우리의 그 군무원이 정보사에서 일하는 군무원이 이제 해외에 있는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정말 그 사회에 다 녹아들어서 뭐 마치 그냥 일상의 어떤 사람처럼 그냥 활동하면서 몰래 정말 네, 언더커버죠. 그 형사로 치면 목사님이나 잠복 무슨- 형사죠. 네. 네. 뭐 그런 뭐 일을 하는 김밥집 사람들이라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로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의 정보가 다 노출이 돼서 이게 넘어갔다는. 이거는 시작이 우리 국정원으로 추정됩니다. 해킹을 들어간 거예요. 북한 서버에 침입을 했는데 거기 우리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알게 된 경위가 경위가 우리 이게 뭐지 하고 아. 우리 정보사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사는 예. 몰랐다 우리는. 근데 이걸 처음에 이제 우리는 해킹은 아니다. 예, 예. 그러면 뭐냐? 또 군무원이 이거를 빼돌린 거다. 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군무원이 빼돌린 거는 사실로 사실로 보입니다. 아, 사실로 그래요? 보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당은 전부 다 예.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 간첩법을 없앴 그 아, 말이 안 문재인 되고 정부는 죄가 참 많습니다. 네, 지금 군사 계속 기밀 보호제가 문재인 있는데 꼭 정부 죄. 간첩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고위직이라 그랬다. 지금 군무원이 하사급인데요. 실제로 정부의 전문가들은 네. 군무원을 해야 됩니다. 왜? 임기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보원 안에서 하려면 네. 들락날락하는 장교들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오히려 고위 장교는 이 전체 체계를 지키는 거지. 진짜 요원은 이런 분들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더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거나 네.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벽들이 있어갖고. 사진 찍어서 나오면 불가능하고요. 네, 네. 예. 아니 우리 검사도 여사 갈 때 휴대폰 다 떼고 갔는데 이 정치인 다 됐어. 아, 참 정치인이 그러니까요. 참. 네. 아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치밀한 네. 몇 겹의 네, 네.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많은 사람 전문가를 제가 자문을 해보니까 네. 적었을 것이다. 수기로 적었을 것이다. 근데 잠깐만 질문 하나씩 쪼개볼게요. 이 한 사람이 예. 이 방대한 정보에 전부 접근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아, 말한 전문권이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빼돌리는 그게 하려면 이 정보에 접근해서 몇십 시간이 걸렸다. 네, 그 USB를 뽑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에 접근해서 이상하잖아요. 평소하고는 달리. 네, 왜 저 정보에 제가 저렇게 원래 네, 접속하고 오래 보고 있지? 보고 있을까?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이 체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한 사람이 이를테면 10시간씩 막 그걸 베끼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쟤 이상하다.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 크로스 체크가 되는데 돼야지. 그게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입니다. 물론. 네. 근데 이 정황상 이를 찍어서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거 넣는 순간에 USB 넣는 순간에 문제가 알게 됩니다. 되겠죠. 이게 누가 USB 넣었다고 바로 뜨거든요. 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더 이상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수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럼 수기의 문제점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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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왜 몰랐느냐 하는 게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그게 그리고 이게 1월에서 4월 사이에 네. 주로 일어났더니 올해.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관련은 없고요. 나간 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요 사람이 이걸 그럼 팔아가 그 써가지고 네. 그거를 팔아 넘긴. 중국 동포할 때 지금 팔았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돈을 많이 중국 받았다. 동포가 네. 사실은 북한하고 연결된 거고 네. 북한한테 넘긴 게 우리가 해킹을 들어가지고 네.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조사가 아직 되진 않았으니까 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동기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제가 이제 불만이 네. 제가 정보회를 지원했는데 네. 비교섭 단체는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비교단체 정보에 못 들어가나요? 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아니, 제가. 차별 아닙니까? 오, 아, 그래가지고 몰랐네요. 지금 그 법안을 지금 불공평하다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 네. 외교위하고 또는 국방이나 외교위 네. 사람들은 정보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아, 근데 이건 아직 확인되진 참 참고로 않았다. 정보에 들어갈 때도 휴대폰은 다 두고 갑니다. 아 그래요? 왜 비밀 아 이거 지금 블랙 요원들이 이거 엄청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서 지금 다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네. 적성국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의 신변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아 근데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다 지금 불러들이고 불러들이고 있다고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블랙 요원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인증이 거 아니에요? 되고 그다음에 이걸 못 사용하고 이걸 수십 년 동안 빌드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 코미디 영화 북한에 와서 바보 흉내내는 저 김수현 씨 나왔던 네, 김수현 씨 거요? 나오는 네. 그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은밀하게 있는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 아. 그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아하. 너무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어떤 거는 다시 시작하면 몇십 년 걸릴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블랙 요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믿지 그럴 리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바보인 척했나요 지금까지? 그렇구나. 근데 이 문제는 그럼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네, 거죠. 뭐 지금 해결을 저는 따로 이제 하거나 할 여러 수는 가지 없고. 방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구성한 거니까 뭐 저 네.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이거는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일 텐데 그럼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네.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허술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허술해요. 아. 그거하고 비슷해. 지금 보면서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게 아닐까. 왜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탄핵이나 이런 쪽에 막다가 실질적으로 경제도 이번에 티몬 사태나 이것도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 정도가 될 동안에 이걸 살펴보지 전체적으로 못했다는 봤어야 거고 되는데. 이것도 유사하게 정보 분야인데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허술했다. 네. 큰일입니다. 그 끝으로 저 중동 요거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중동에 지금 전운이 한이에. 또 한이에. 한이에. 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이란이랑 전면전 가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을 대통령 당했 취임식에 갔다가 취임식 가는 길에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공격했다 지금 이렇게 그 발표를 한 숙소 거죠. 호텔에 머물렀는데 네. 오히려 네. 자기가 다른 데 다닐 때는 자기 이 수행원 방위를 같은. 수행원이 겹겹이 하는데 아하. 여기는 잔치 이란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전하다고 아. 생각해서 한 명만 수행하다가 둘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국 땅에서. 자기 자국 땅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은 지금 전쟁 한다는 거잖아요. 말은. 말을 해놨기 때문에 할 겁니다. 아. 근데 지난번처럼 약속대로 비슷하게 한계를 정해놓고 할 건지 그래요? 또는 진짜 전쟁을 할 건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250에서 300기 미사일을 날리고 드론도 날렸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약속대로처럼 95% 거의 99%가 중간에 다 아이언 격추가 되고 네. 요격이 됐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본격 전쟁을 할 거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전쟁이 네. 전쟁을 계속하되 네. 확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막고 있고 세계가 아. 막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벌어지고 예. 하마스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니까 네. 헤즈볼라 레바논 정도는 가겠지만 이란하고 전면 공개 전쟁 전면전은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규모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방식의 공격은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자기 땅에서 당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스라엘 뭡니까?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네타냐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불쏘시개처럼 계속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네타냐후가 가장 지금 수건처럼 바라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 트럼프 대선 때까지는 전쟁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우린 산다. 예. 그래요. 지금 트럼프를 원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땡큐 세계가- 하자. 땡큐. 전 세계가 원하네. 땡큐 네타냐후. 어. 땡큐. 러시아도 약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그렇죠.
큰일 났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원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 빼곤 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 원하는 영향이 지금 거네요. 미국 대선에도 미친다. 이게 예. 거기까지 가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네. 바이든의 3단계 협상안이 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테러가 일어난 거라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있지만 선거 때 해리스가 후보로 등장해서 부통령인 당신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의회가 예. 네. 휴전 협상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렸으니까 휴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야, 근데 진짜 이스라엘도 네. 너무해. 너무하죠. 네, 진짜 뭐 이런 무슨 협상 저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난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 거의 다가 지금 네. 지금 헬스도 계속 팔레스타인 편들고 있죠. 네. 아니 너무 개통 없이 행동을 하니까 좀 당혹스럽잖아요 이게. 참. 알겠습니다. 이 그렇군요. 중동 문제까지 뭐 유가나 뭐 이런 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 아직까지 볼 때는 예, 지금 제한적이겠군요. 결국 전면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영 아니 의원님. 하나만 더 네. 진짜 중요한 거. 뭐죠? 이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 얘기를 하나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아니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 같은 걸 처음부터 고민한 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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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혼자 못하잖아요. 네. 결국 민주당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같이 하고요. 네. 공조를 하기로 했고 결국 이제 민주당 내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는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5만 원 특별법 민주당에서 네, 추진하는 네. 것은 조국혁신당에서 동의를 해서 같이 가는 네, 것이고, 가는 거. 그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도 예, 가는 민주당이 거는 같이 해달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시기가 순서 그거는 이제 방식은 이게 먼저 네, 들어오긴.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 문자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요? 특검법에? 그 예. 김건희 여사와의 네. 문자. 아, 그렇습니다. 그게 추가된 거죠. 추가돼요. 그러면 뭐 댓글팀 이런 예, 것들도 예. 다 한동훈 특검법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국 대표하고 그 한동훈 대표 방이 예. 바로 옆방이더라고요. 아니에요. 비서실하고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떨어져 약간 있습니다. 만나는 일은 잘 없나요? 아니 마주치겠죠. 마주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환하게 웃으면 인사하시나요? 아니 인사는 하고 축하도 보내고 해야죠. 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뭐랄까 그 표정을 진짜 못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른이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진짜 싫은 것을 만났을 때는 표정들이 다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웃고 이렇게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안에서 막 싸우다가 저 약속들이 다 나중에 밖에 나가면 악수하고 예. 같이 식사도 하고 예.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 진짜 밖에서도 아니 원수가 감정들이 너무 다 상해가지고. 감정들이 너무 상해서 밖에서도 안 만나요. 그래요. 그럼 다른 당 의원들, 특히 이제 국힘 쪽 의원들이랑은 친하게 지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저 원래 없었고요. 앞으로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공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회가 돌아가는 건데 대승적으로 그래도 그 민주당에 계신 말을 이제 하면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아니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이제 그 의원들이랑 계속 만나세요? 아니요. 안 만나세요? 워낙 바쁘시죠 뭐. 예, 뭐. 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외교 쪽에 네, 네. 옛날부터 이렇게 자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예, 외통이 의원들 중심으로 잘 만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 기분이 좀 괜찮으세요? 좀뭐 벽도 느끼고요. 무슨 벽을 교섭단체의 벽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내가 뭐 들어오면 현장으로 들어오면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데 실제로 사도광산만 하더라도 외교부도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저는 사실 이 사도광산 터질 이런 부분을 그 향토박물관 우리가 다 인터넷 보고 조사했어요. 넘겨주지를 않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받았는데 엠바고 걸렸다고 저한테 안 넘겨주고 사실 향토박물관인 단어 하나만 듣고 우리가 다 찾을 겁니다. 사실. 약간 고립감도 좀 느끼시겠네요. 한번 다녀오세요 사도광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13일 날 외통위가 열린다고 하니 예. 그 전에 바쁘게 한번 갔다 올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김준영 의원님 네, 모시고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빠르게 촘촘하게. 예. 아주 오늘 내용이 밀도 있었고요. 예, 네.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김준영 불러주십시오. 의원님 앞으로도 의정 활동 잘 하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